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차함수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차함수 잠깐만 복습을 하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돼 있었다? y equal fx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사역을 만약에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야. 근데 너네가 이런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fx라는 뜻이 뭐지? fx라는 뜻이 뭐야? fx라고 하는 거는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 fx라고 하는 거야.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모두 fx라고 하는 거고, 그 fx라는 거하고 y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야지 않겠니 은혜야? 지금 이 타이밍에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잘 봐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y equal a의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써놔도 맞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자리에다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라고 해도 맞는 표현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는,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본질적인 얘기인데 너네가 그런 것들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 y equal fx라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이 같아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차함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차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a 값이 0이 되는 과정들을 제외시켜줘야 된다 라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배웠어요. 첫 번째,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야. 오늘 할 거는 거의 없어요. 오늘 할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만 제대로 딱 해놓으면 오늘 할 건 정말 다 껌이야. A가 양수일 때하고 A가 음수일 때로 갈라놔서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갈라놔서 아래로 블록이 되거나 위로 블록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양들을 뭐라고 얘기했지? 이러한 모양들을 포물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이 설명을 왜 드리는 걸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했던 거지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정리할 시간도 안 드릴 거야. 또 하나는 뭐야? 오늘 이걸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강의를 다시 듣고 나면 너네가 보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의 개수가 줄 수 있어. 따라서 그런 의도로 복습을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러한 우리가 그래프를 포물선이다 라는 걸로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사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사이를 폭이라고 얘기를 했어. 폭. 근데 폭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여기를 잴 때나 여기를 잴 때 변하기 때문에 폭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a라는 값이 클수록 뭐가 된다는 얘기지? 클수록 상대적으로 폭이 뭐한다? 좁아진다 라는 경우나,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라는 것들은 너네가 요번에 그거를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서 느꼈을 거고 느껴야 되는 거야. 느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그래프의 특징상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인 선대칭 도형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서 양쪽이 좌우 대칭 완전히 포개진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칭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대칭축과 만나는, 포물선과 만나는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뭐라고 얘기한다?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차함수에는 꼭지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며,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드렸던 게 뭐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냐면, 증가와 감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증가, 감소. 그래서 우리가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읽어냈을 때, y값이 아래로 내려오면 감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y값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증가라고 볼 수가 있으며,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증가가 될 거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될 거니까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변화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우리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첫 번째 그래프가 뭐였냐면은 y =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a가 양수일 대로 그려줬지.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래프 자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된다? 얘는 대칭축이 뭐가 된다? 대칭축이 y축이 된단다. 그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 = 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은 뭐가 됐었다?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과 우리가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될 거면서 그 꼭지점은 0,0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러면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QA 값이 양수일 때는 위로 올라가고 QA 값이 음수일 때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찬가지 대칭축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대칭축에는 변화가 없이 항상 x = 0이라는 게 될 것이죠. 이 그래프가 위아래만 움직이니까 꼭지점은 변하는데 그 꼭지점이 어디로 변한다? 꼭지점이 0,q로 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했냐면 y = 우리가 a에다가 x-p의 제곱으로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첫 번째 그래프를 x축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 드린 것 같으며, 여기 있는 값이 p가 되거나 여기 있는 값이 p가 될 거야. p가 양수일 때, p가 음수일 때. 그럼 대칭축이 변합니다. 대칭축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변하기 때문에 대칭축이 뭐가 된다? x = p라는 게 대칭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꼭지점도 변합니다. 꼭지점도 원래는 꼭지점도 여기서는 0,0이었던 것들이 오른쪽 왼쪽 움직이다 보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변한다? p,0으로서 변합니다 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한 건 뭐지? 네 번째로 얘기한 거는 y = a에다가 x-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모든 그래프들을 가지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합작품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대칭축은 뭐가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x = p가 될 거고, 꼭지점은 뭐가 된다? 꼭지점은 p,q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됐어요? A 값이 음수여도 위로 블록이 되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 될 거고, 마찬가지 위로 블록이 될 거고, 마찬가지 위로 블록이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야. 됐죠? 빠르게 그냥 리뷰를 해드린 겁니다. 리뷰를 맨 마지막까지 그래프를 저번 시간에 다 그려드렸으니까.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할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시켰던 것들을 그대로 연습을 했다면 오늘 할 내용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바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바로 뭐냐면 y =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잘 봐야 돼. 우리가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결론이 뭐냐면 얘를 변화시켜서 y = a에다가 얼마 제곱 플러스 얼마의 형태로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바꿔줄 거고, 여기를 x-네모와 여기를 세모라고 놓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y 콜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네모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세모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파트와 제가 말씀드렸던 그 2차 방정식 파트를 하면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습이 됐던 학생들한테는 여기는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근해 공식만 연락에 넣었다 그러면 여기도 망하는 거야. 여기가 어려워지고 힘들 거야.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저는 앞에서 근해 공식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꼴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자. x-네모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세모를 더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를 전개하면 뭐가 될까? 전개하면 a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2네모 x에다가 플러스 네모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c 플러스 세모의 형태로서 쓸 수가 있겠지? 정신 차려. 야, 이거 마지막 단원이야. 마지막 진도고. 마지막 진도고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놔야 돼. 제대로. 따라서 지금 정신 팔리면 안 돼. 잘 봐. 되게 중요한 거, 이거는 니네 고등사학을 하더라도 이건 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좀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도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좀 잘 좀 보자고. 이 얘기와 이 얘기가 같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2분의 a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기 때문에 네모의 값은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형태가 되면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를 전개해 주시게 되면 얘는 4a 제곱분의 b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를 더해준 거니까 위의 식과 변화가 없으려면 a를 만나서 나오고 그만큼을 빼주면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세모의 값 자체가 이거 전체를 우리는 뭐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전체가 세모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세모에 대한 값을 구하시게 되면 요 세모에 대한 값은 뭐가 된다? c-4a분의 b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잘 봐야 돼. 아, 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애초에 공부를 포기하는 게 빨라. 솔직히 이거는 의지의 차이고 의지의 문제야.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야. 꼭 써보고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앞에서 2차 방정식하면서 계속 완전 제곱식을 연습시킨 거야. 그러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시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위에 같은 식을 밑에처럼 바꿨어.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따라서 바꾸게 되면 뭐가 되냐면 a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4a분의 b제곱의 형태로서 바꿔준 거고, 여기 있는 네모의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며 여기 있는 세모의 값은 c-4a분의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을까? 됐을까? 그럼 여기에 대칭축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지? 대칭축은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은 뭐가 된다? 기본적인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얼마였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방에서 올리는 거 아니죠? 절로 가세요. 저쪽 우리 수업하는 강의실로요. 봐봐, 나도 저기 가서 질문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안 할 거야? 너 빨리 확실하게 얘기해. 나 나가게. 아니, 뭔가 대답이라는 걸 하고 복습이라는 걸 좀 하고 해야 니네 이 상태에서 고등수업 올라가면 1단원도 이해 못해.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좀 욕심내서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지금 혼자 생쇼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면서 맨날 수학이 어려워. 네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라는 얘기밖에 내가 더 하냐? 내가 왜 니네가 그랬지? 오늘 선생님 왜 오늘 클리닉인데요? 왜 진도 나가요? 내가 이 진도를 금요일날 나가면 니네가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 봐 오늘 나가는 거야. 월요일날 나가고 수요일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월요일날 했다고 금요일날 한다고 알아들을까? 그래서 나도 지금 여기서 1시간 정도 얼른 수업을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빨리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저게 뭔 말이야? 난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눈빛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으면 솔직히 뭐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낼러? 나 이제 미친듯이 부를 거예요. 언제네. 맨날 부를 거야. 2시부터 7시까지 맨날 클리닉으로 부를 거야. 나 진짜 이번에 각오하고 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y equal ax 제곱이라는 거 오죽하면 내가 니네가 기억을 못할까봐 내가 복습부터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그 내가 다 써주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려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나서 했잖아. 근데 그는 의지의 차이라니까 진짜. 근데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복습을 안 할 거면은 진짜 공부를 접는 게 빨라. 그 정도 의지로는 공부 못해. 얘는 축이 뭐였지? 얘는 대칭축이 x 이퀄 0이었고 꼭지점이 얼마였지? 꼭지점이 0,0이었던 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움직이고 y자리에 이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대칭축은 움직입니다. 얘로 인하여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꼭지점은 0,0이라는 값이 x축으로 y축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분의 b,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이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네가 외우셔야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요.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대칭축이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대칭축에 대한 것들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에요. 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우지 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저거는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서 나는 A와 B와 C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는데 A와 B와 C의 부호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A라는 값을 판별할 때는 그래프, 포물선의 모양을 보면 됩니다. 포물선의 모양을 보셔가지고 그 포물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면은 A 값이 양수가 되며
위로 블록이면은 A 값이 음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부호를 알려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축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축의 부호를 보시면 됩니다. 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축이라는 값이 양수이거나 또는 축에 대한 값이 음수가 된다면 a하고 b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a와 b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a가 양수면 b는 음수, a가 음수면 b는 양수여야 되고 축이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a와 b의 값에 대한 부호가 같아야 돼. 따라서 a가 양수면 b도 양수, a가 음수면 b도 음수라고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며 c에 대한 부호는요 y축과 만나는 y 절편에 대한 부호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거일 때의 y의 값에 대한 부호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a 값의 부호와 b 값의 부호와 c 값의 부호는 각각 봐야 되는 것들이 포물선의 모양, 축의 부호, y 절편으로서 생각을 하셔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서 x, 0, y라고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1이래요. 이렇게요. 그럼 물어볼게. 잘 봐야 돼.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bx 플러스 c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다.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a가 양수니 음수니 b가 양수니 음수니 c가 양수니 음수니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양수니 음수니를 물어볼 거야. 집중 잘 봐. 그럼 A에 대한 부호를 알아볼 때는 뭘 이용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포물선의 모양. 아래로 블록이면은 A가 양수고 위로 블록이 되면은 A는 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위로 블록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음수가 돼. 두 번째, B의 부호를 볼 건데 B의 부호는 축에 대한 위치, 축의 부호를 볼 건데 축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축에 대한 부호는 양수. 축의 부호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따라서 A가 음수였으면 B는 양수면 됩니다. C의 부호는 y 절편이면 x가 0일 때 y 값의 부호를 보시면 되는 건데 x가 0일 때 y가 여기에 있네요. 따라서 y에 대한 부호는 양수입니다.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값하고 똑같을까? 1을 대입한 값과 똑같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대입된 이 점에 대한 좌표가 1,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단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음수, 양수, 양수니까 양수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 자체가 x축보다 위에 있는 y값이기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자꾸 얘기하잖아. 이거 이해 못하면 너네 대학 갈 생각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잖아.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집에서 보고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 근데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안 돼. 그거는 의지에 대한 부족이야. 나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엄마들한테 어머니 진짜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이해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엄마들도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라는 얘기를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난 너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차함수에 대한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의도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근데 너네에 대하는 태도가 지금 뭐 시험이 끝났다고 아예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이고 하기 싫다라는 표정인데, 그렇게 방학 들어가면 아마 큰일 날 거야. 나 이 정도 속도감이 아니라 더 빠르게 나갈 거야. 정말 노력 안 하면 못 쫓아올 정도로 빨리 나갈 거고, 네가 못 쫓아오면 그럼 뭐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나는 너를 매일매일 불러낼 생각도 하고 있어. 오전 10시부터 난 수업해.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오전 10시에 불러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왕 마음 먹은 김에 해. 어설프게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진행할게요. 네, 끝납니다. 두 번째 바로 뭐냐면요,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차함수 식을 구하는 과정은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4가지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바로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요. 꼭지점. 그리고 and 한 점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꼭지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P, Q라고 얘기를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써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최고차항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A가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는 게 이 포인트, 식을 구하는 것들에 대한 포인트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y 콜 ax제곱이에요 라고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꼭지점이 0,q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y 콜 ax제곱 플러스 q가 돼요 라고 세워주시면 되며,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y 콜 a에다가 x-p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y 콜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라고 먼저 놓고 나서 하나의 점으로서 여기 있는 요 a 값들을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에 대한 얘기야. 두 번째에 대한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축이 주어지고 나서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야. 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x equal p라고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함수집 자체를 y equal x-p의 제곱 플러스 얼마라고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구해야 되는 값은 a라는 값과 q라는 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점이 두 개가 될 테니까 하나의 점을 대입하고 또 다른 하나의 점을 대입하게 되면은 a 값과 q라는 값을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으니 그것들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차함수식을 완성하면 되겠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야.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해봐야 되니까, 세 개의 점, 뭐 a, b, 그 다음에 뭐 m, n, 그 다음에 뭐 r, s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놔야 되는 식은 y 콜 x제곱의 x에서 어떻게 놔야 되냐면 ax제곱과 bx와 c라고 놓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해서 식이 총 3개가 나오겠지. 그 식 3개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A 값이 얼마구나, B 값이 얼마구나, C 값이 얼마구나 라는 것들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여기에 주 목적인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들을 놓고 나서
나머지 것들로서 완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거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해보도록 하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다른 얘기로 X절편이 되겠지. X절편이 주어졌을 때야. 근데 생각을 좀 잘 해보시게 되면 이 X축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라는 2차 방정식과 똑같아. 그럼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바와 똑같이 한다면 Y 골 알파와 베타를 이러한 모양으로서 일단 써주시고,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하나, 바로 A라는 최고차항 계수가 될 테니 그 A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점이 주어질 거고, 그 점을 대입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A 값이 얼마인지가 나올 테니 그 값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야? 이 식을 먼저 쓸 줄 알아야 돼. 이 식을 먼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떤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또는 축과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양을 놓고 쓰며,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고, X축과의 교점, 다른 얘기로 뭐가 될까? X절편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된 식의 모양을 놓은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해서 A값 또는 Q값 또는 B값, C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2차 함수가 끝나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 정리하시고 6시 5분까지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과제를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